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좀 15%라도 좀 나와줘야 대선에 쓰였던 돈도 좀 돌려받고 그래도 좀 대선 이후에 뭔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을 할 텐데 두 후보를 합쳐서 여론조사 결과가 15%를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 가운데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사드 반대론자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분열책,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은 보수표를 어떻게든 좀 얻어보려고 말을 아주 심하게 180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다는 저 발언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저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철학이 없는 후보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프레임을 다르게 했으면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었을 건데,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 논리대로라면은 본인 말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맞는 방향으로 왔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맞는 방향으로 왔어? 원래 틀린 방향이 계속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약간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유 후보 입장에서는 전 약간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유 후보가 이제 안보 부분에서 이제 특화돼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에 유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뛰어나다. 뭐 5명 중에 경제하면 그래도 유승민이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자기 장점,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쓰는 것보다 나의 이제 장점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국방위 상임위의 위원장도 했었고 난 옛날부터 사드 찬성했었는데 저 두 사람은 그렇게 사드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선거 기간에 180도 말을 바꿨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죠? 유승민 의원 후보 입장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측면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와갖고서는 그런 비난에 대한 측면들에 대한 미안함 없이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쓱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나의 진정성을 알아준다라면 단 1%라도 지지율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지지율이 너무 안 오르는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적게 써서 효율적인 선거를 치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선거처럼 크게 치르는데 선거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들어요. 400억. 근데 그 중에 국고로부터 받는 돈이 한 200억이 조금 넘고 나머지로는 대출받아서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200억을요. 근데 10%가 넘지 못하면 100원도 보전을 못 받습니다. 여지까지 보수 정당이 나서서 15%를 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출받아 선거 치르고 다시 보전받는 건데 이번에 200억을 대출받았고 선거를 치렀는데 100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는 대출해준답니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자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던 것처럼 6%, 2% 지지율 나오면은 진짜 보수 정당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 후보를 좀 때려서 보수표를 끌고 오자 이런 방식인 거로 보이는데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후보의 방금 저 발언을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발언을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선거공학적이 아니라 진짜 유승민 후보의 본인 생각이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바꿨고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둘 다 바꿨습니다. 누가 입장을 바꾼 거에 더 진정성이 있고 진정성이 없고 뭐 세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유승민 후보는 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전제를 깔자면 저는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그 안보관에 대해서 이런 상황 변경을 이유로 해서 바꾸는 거에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저께 뭐 방송을 보니까 문재인 캠프에 있는 이제 자문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바꾼 측면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캠프에 계신 분이. 아니, 문재인 캠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시인할 정도면은 바른정당인 여당인 후보가 그렇게 보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죠. 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필요가 있다.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군요. 이 칼럼.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입장을 전형적으로 바꿨는데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당론을 바꾸겠다. 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아직 확실하게 뭐 바꾼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니까 당 후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의총에서 다시 한번 좀 당론 변경을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 아직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문재인 후보 자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혼재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꾼 건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자는 건지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당론을 확실히 바꾼다면 어떤 상황으로도 민주당에서도 좀 단일한 입장이 다시 한번 재정립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